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마다 속성과 정렬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데 꿀팁은 바로 안녕하세요,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원초적일 수 있는 기능 설명 컨텐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조져 볼 겁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형태로 관리할 때 보기 편해요. 보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캘린더, 보드 여러 보기 방식으로 보거나 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필터를 거쳐서 볼 때 아주 유용합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그림으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렇게 서로 다른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죠. 자, 얘는 한식만 되어 있어요. 얘는 중식만 있어요. 중식 데이터베이스. 얘는 일식만 있습니다. 일식 데이터베이스. 얘는 양식만 있어요. 양식 데이터베이스. 얘네들을 한 군데서 모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정이 있는 경우에 한 군데서 일정을 캘린더로 보고 싶다. 또는 메뉴가 섞여 있는 경우에 한눈에 그냥 갤러리로 파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끼리 연결. 그런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중앙에 있고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엮으면 많이 불편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퍼뜨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때려박아요. 한식, 중식, 일식, 분식, 간식, 양식,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넣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한식만 만드는 겁니다. 한식만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일식이 있는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한식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중식만 필터링을 해서 만들고요. 여기는 일식만 해서 보여주는 거고 여기는 양식만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도 보기와 마찬가지로 필터링이나 정렬이 저장되고 보기 방식도 저장됩니다. 지금 저는 테이블로만 보고 있지만 이게 캘린더나 보드 형태로도 저장이 돼서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노션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선릉 맛집 리스트를 한식, 중식, 양식, 분식, 간식 이렇게 먹어보고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은 엄청 쉬워요. 보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양쪽으로 나눠줄게요. 이렇게 텍스트 2개를 먼저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이렇게 옮겨줍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단을 만들 수 있어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법 바로 링크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를 그리고 붙여 넣고 싶은 곳에 붙여 넣어줘요. 그 다음에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바로 뜹니다. 요거를 클릭해주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나와요. 속성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다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속성 정렬 꿀팁 점점점을 누르고 속성에서 먼저 여기서 체크를 해줍니다. 필요한 거 순서대로 식당명, 카테고리, 주요 메뉴, 카카오맵 후기 그러면 식당명이 맨 위에 있고요. 주요 메뉴, 카테고리, 카카오맵 후기 올려주고 필요 없는 아이들은 꺼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정렬이 돼요. 자동은 아니죠. 수동이죠. 여기서 정렬이 됩니다. 속성의 크기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자 됐어요. 여기서 필터를 걸어줄게요. 한식으로만 첫 번째는 한식이에요. 필터 추가 그리고 지정한 값을 한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한식만 나오죠. 근데 밑으로 가기엔 좀 많으니까 이 아이들도 처음 불러오기를 10페이지로 일단 줄여놓을게요. 그럼 10개만 소환돼요. 여기에 이거는 한식이니까 한식이라고 이름을 써줄 거예요. 한식 전체 형태로 바꾸면 좋겠죠. 제목 1 한식이에요. 얘는 전체 한식.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 넣으면 바로 아래에 붙여 넣으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속성이 다 뭉개지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식당과 메뉴, 카테고리, 속성을 다 정리해 놨는데 필터링까지 다시 해야 돼요. 한두 개만 하면 그냥 버틸 수 있는데 막 30개, 40개씩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마다 속성과 정렬의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게 되는데 꿀팁은 바로 이미 하나만 만들어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에 복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제 속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와요. 여기서
필터링만 양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양식이 됩니다. 얘도 복제를 해서 밑으로 옮긴 다음에 양식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양식과 이 리스트가 그대로 갈 거고 중식이랑 일식, 필터링만 바뀔 거니까 이 둘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전체로 선택, 컨트롤 D 또는 커맨드 D 또는 메뉴에서 복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양식과 똑같게 나오고 한 번 더 복제를 눌러줄게요. 그럼 양식이 똑같이 생겼죠. 양식이 3개가 생겼어요. 여기서 일식으로 바꿔주고 얘는 중식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서 필터만 일식으로 맞게 바꿔주고요. 또 중식의 필터만 중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한식 나오고요. 한식만, 얘는 양식만 나오고요. 얘는 일식만 나오고요. 중식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책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는 다 읽은 날짜예요. 두 번째는 책 제목이고요. 세 번째는 저자, 그리고 책 URL, 링크를 클릭하면 책 URL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제가 있어요. 이 책의 카테고리 분류, 주제, 그리고 스테이터스 상태, 읽은 책, 읽다 만 책, 읽고 싶은 책, 읽는 중인 책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보기를 서로 다르게 해서 다 읽은 날짜들만 보게 할 거예요. 또는 연도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아까처럼 텍스트 블록 2개를 만든 다음에 옆으로 옮겨서 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렇게 되면 하나 나오죠. 속성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성 클릭하고 필요 없는 아이들, 얘는 필요 없고요. 얘는 제일 위에 있고 이미지도 여기 테이블에서는 안 보여도 돼요. 그리고 리디북스도 필요 없고 상태는 보여야 돼요. 그리고 연도별로 일단 처음에 정리를 할 거라서 요렇게만 연도별로 할 건데 스테이터스가 완료된 것만 볼 거거든요. 그러면 2개의 필터링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필터를 읽었어만 해줍니다. 그리고 날짜 필터를 17년만 볼게요. 2017년만 필터링 해볼게요. 2017년 1월 1일 이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2017년으로 넘어갈 거면 2017년 1월 1일 연도를 넘길 때는 키보드 방향키에서 위로 또는 아래로 하면은 연도가 바뀝니다. 연도 양옆으로 하면은 월이 바뀝니다. 이렇게 꿀팁 하나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전으로 하겠죠. 12월 31일 이렇게 17년 1월 1일부터 17년 12월 31일까지 다 읽은 책들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써줘야 돼요. 2017년 그리고 필터 표시도 얘도 전체 얘만 하나 복제해준 다음에 얘도 복제하고 넘겨줍니다. 아래로 복제, 복제, 그리고 아래로 넘깁니다. 그리고 복제, 복제, 그 다음에 아래로 넘깁니다. 그리고 얘는 18년이죠? 2018년 필터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찍어주면 2018년에 읽은 책이 나와요. 찍어주면 2020년에 다 읽은 책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필터였죠. 필터만 날짜로 바뀐 거예요. 자, 여기서 보기를 바꿔볼게요. 지금 여기는 테이블이죠. 얘는 보드로 바꾸고요. 보드 숨겨줍니다. 읽었어, 읽다 말았어, 읽고 싶어. 이렇게 보드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보드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점점점을 누르고 필터에서 아까와 똑같이 날짜를 추가해줍니다. 날짜 필터. 날짜를 2017년 1월 1일부터 똑같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으로 해주면 2017년 보드를 보면 읽었어, 읽다 말았어, 읽고 싶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다른 형태로
2017년만 필터링 된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이제 2018년은 뭘로 바꿀까요? 2018년은 캘린더로 볼게요. 필터를 추가해줘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2018년 12월 31일 이전, 그리고 캘린더로 하면 이제 2018년을 가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와우, 언제 클릭하고 있어. 자, 2018년 왔어요. 책을 찾아야 돼요. 2018년 책 없나? 여기 있다. 찾았다. 2018년 6월에 읽은 책, 이렇게 캘린더로 볼 수 있죠. 얘는 리스트로 볼게요. 리스트가 좀 더 깔끔하긴 해요. 리스트에서도 필터를 걸어줍니다. 2019년 1월 1일 복제하고 이전 12월 31일 해주면 리스트, 2019년에 읽은 책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속성을 날짜 카테고리 정도만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갤러리 형태로 볼 거예요. 2020년은 갤러리 형태로 봅시다. 필터를 해서 2020년만 해줄게요. 이후 2020년 1월 1일 갤러리로 했는데 이미지가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속성에 들어가서 카드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거를 페이지 컨텐츠가 아니라 저는 이미지에 속성에 넣었기 때문에 파일과 미디어라는 속성에 넣었어요. 그 속성을 클릭해주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드 크기도 중간으로 보이지만 작게 하면은 이렇게 3칸으로 볼 수 있어요. 이미지가 잘린다, 보기 싫다, 그러면 속성에서 핏 이미지 맞추기를 눌러주시면 각 책들이 다 한 군데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020년에 뭐 읽은 책만 보고 싶다, 그러면 또 필터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스테이터스를 읽었어로, 그러면 2020년에 읽은 책만 갤러리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없나요? 2020년에 읽은 책이 없어? 읽고 싶은 책으로 바꿔봅시다. 읽고 싶은 책들은 많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